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마지막까지 직원들의 대피를 위해 힘쓰다 변을 당한 40대 방제실 직원이 5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엔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다는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가 자신의 탓 같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방제실에서 심정지로 발견된 40대 A씨. 사고 나흘째 호흡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불이 난 상황을 처음 알고 지하에 있던 직원들을 대피시키려고 방제실에 남아 끝까지 노력했지만 정작 본인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출근하기 전 아들에게 좋은 행동을 하라고 말해 재빨리 대피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날도 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좋은 행동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또 아무것도 후회스럽고 우리 아들만 꼭 좀 살게 해주면. 화재 현장 앞 합동분향소엔 소중한 목숨을 잃은 7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관들도 작업 전 꽃 한 송이를 놓으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주 아울렛을 방문했던 인근 주민들도 혹시 내가 만났던 이웃이 다쳤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택배 이렇게 하셨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몸이 좀 불편하셨던 분이었는데 혹시 그분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경찰은 화재 참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방제실 서버 등을 분석해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며 현대아울렛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화물차 배기구에서 나온 열이 쌓여있던 종이박스를 태워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 배기구 쪽에 재가 쌓여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국과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대전 유성소방서 등을 상대로 현대아울렛 건축 인허가 설계도를 확보해 소방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긴급감사에 나섰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희생된 7명 가운데 3명은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휴게실에 있던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다른 대형 건물의 청소 노동자 휴게실을 둘러봤더니 열악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에 있는 데다 배관실이나 기계실 한 켠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서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이번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숨진 청소노동자 3명은 지하에 있던 화물용 승강기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있던 주변입니다. 지하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없어 이번처럼 순식간에 불길과 짙은 연기가 번질 경우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는 문밖에 없어요. 두상 날아가는 문밖에. 문 하나. 그럼 뭐 환기시설은 있어요? 안 돼요. 불이 났으면. 뒤에 문이 없으니까 다 못 나오는 거죠. 앞에 불길이 있으면 다 그 안에 죽는 거죠. 특히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는 종이상자 등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물건이 함께 쌓여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뒤에 휴게 공간이나 뒤에 후방에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화재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불이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형 건물 휴게실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옆 배관실 한 켠을 청소노동자 휴게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전의 한 공공기관조차 지하주차장에 남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은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정작 소방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제한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 창고 등의 후방 지역에 마련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화원분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사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말뿐인 대책에 오늘도 청소노동자들은 화재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실시 중인 대전 지역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개장한 유성 NC백화점은 온수탱크 누수와 일부 공조시설 불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홈플러스 가우점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방화문의 개방 상태 불량, 이마트 둔산점은 지붕층의 균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현대아울렛은 지난해 말 유성구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받았고 노후도와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는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아울렛 화재 등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방화창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2년 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이후 대피 골든타임인 5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화가 되는 난연 성능의 창호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걸리면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중에도 빈번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선제 치료를 위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시급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에서도 갑자기 중증으로 악화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맞춤형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증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카이스트 정인경 교수팀과 서울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243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알려진 대로 고령의 나이와 당뇨 등 기저질환이 중증의 주요 원인으로 나왔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대다수가 클론성 조혈증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밝혀졌습니다.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과 면역세포를 형성하는 골수 줄기세포에 후천적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집단을 말하는데 유전적 변이 때문에 정상 줄기세포에 비해 크기가 큰 백혈구인 단핵구에서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면역 반응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겁니다. 본래 병원균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염증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 조직에 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과잉 염증 반응, 즉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됩니다. 다른 면역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과잉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잉 염증 반응의 그 결과물로서 사이토카인이 또 많이 방출하게 되고 그 사이토카인들은 또다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를 과잉 염증으로 이끌게 되고 클론성 조혈증은 60세 이상에서는 20% 정도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혈액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일부 그 중증폐렴을 가고 중환자실을 가는데 그런 환자들을 면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자체가 큰 발견이죠. 연구팀은 이 결과를 코로나19 환자의 맞춤 치료 전략으로 발전시켜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최근 대전, 세종, 충남이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이 전주 대비 0.29%, 충남 0.1% 하락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완화된 세종도 오히려 0.4% 하락했으며 전국적으로는 0.2% 내려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규제 해제에도 금리 부담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당진과 평택의 해상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이후 충남과 경기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이번엔 충남과 경기의 수장들이 만나 아산만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여야를 뛰어넘고 또 두 지역의 경계를 떠나 국제해양관광과 첨단산업 등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여당인 김태흠 충남지사, 야당인 김동연 경기지사 간 만남의 주제는 아산만권 공동개발, 이른바 베이밸리 메가시티였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자 1호 결제 사업으로 김 지사의 제안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화답한 형식입니다.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9개 항의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안산 대부도부터 충남 서해까지를 국제해양 관광지, 일명 K 골드코스트로 육성하고 평택, 천안, 아산은 순환철도를 운행합니다. 아산만권 동부의 최첨단 국가산단을, 서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며 평택, 당진항은 대중국 수출기지로 육성합니다. 또 미군기지 주변 지원 확대,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 해양 쓰레기 공동 처리, 현안 사업 공동 연구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순환철도는 총 연장 103.7km지만 대부분 기존 선로이고 12km만 신설하면 되는 만큼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계를 뛰어넘고 또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아산만 일대는 인구 330만,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04조 원에 달하는 거대 경제구역입니다. 또 대기업 첨단 공장들이 이미 다수 입주해 있어서 사업이 순항할 경우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산업인 수소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들을 더 집어넣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의 그런 미래 먹거리가 생산이 될 수 있다. 두 지사는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환황의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당진 평택 일대 도계 분쟁으로 껄끄러웠던 두 지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관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은 두 지사의 소속 정당인 여야를 뛰어넘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구호적 행정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찬반 양론이 팽팽했는데 시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을 성급히 내면서 교육청의 예산 분담 근거가 되는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향후 지원금 분담을 놓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의회가 복지환경위원회가 가결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유아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방법과 금액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내 만 3세에서 5세 유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면 연간 177억, 10만 원을 지원하면 연간 354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20만 원 상당을 사립유치원 엄마들이 교육비를 냈었거든요. 거기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문제는 이 조례안과 함께 발의됐던 대전시 교육청 유아교육비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지원금 분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당초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가결한 조례안은 대전시 부담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대전시 교육청의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상위법에 어긋나고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조례가 유치원하고 유아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왔어요. 교육청은 유아까지는 아니니까 규정돼 있는 틀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가 지원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경우 교육청에 출연하는 강당이나 운동장 조성 분담금 등 비법정 전입금을 대폭 삭감하는 편법을 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가 부담을 교육청에 다시 요구할 경우에 이 학교 교육에 써야 할 많은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청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분담금 비율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2022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보령시에서 15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막이 올라 다음 달 2일까지 보령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치러져 화합의 한마당이 될 이번 대회는 육상과 태권도, 패러글라이딩 등 29개 종목과 시범 종목인 골프 경기가 펼쳐지며 오늘은 개막 공연이 열려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건물 노후로 인한 불편과 업무 공간 비효율 등을 이유로 유성구 신세계 엑스포타워로 본사 이전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은 상주 인력 500명에 달하는 소진공이 중구를 버린다는 것은 중구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며 이전 예정인 중부경찰서와 대전세무서 부지를 활용해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소진공이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신도시민 유성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국회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충청권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메가시티 사업 등 각종 지역 현안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충청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시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민주당 시도당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 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공동의제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3분쯤 천안 동남구 풍세면 43번 국도에서 5톤 화물차와 SUV 차량, 25톤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3살 남성과 SUV 운전자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5톤 화물차가 처음 SUV를 추돌한 뒤 승용차와 25톤 차량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여하고 유통시킨 태국 국적의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이 평택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겨 해상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천안시 성안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10차례에 걸쳐 상습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 해경은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